안녕하세요, 중고왕 김지금입니다. 오늘은 1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을 반년 이상 사용을 해보고 느꼈던 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현재 출시한 갤럭시 Z 플립 3 그리고 Z 폴드 3가 굉장히 인기인데 제가 사용하는 이 1세대 Z 플립보다는 분명히 개선된 점이 많겠지만 먼저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해봤던 입장으로서 조금 더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고 혹여 폴더블 스마트폰 대란으로 중고로 저렴하게 폴더블 스마트폰에 입문을 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갤럭시 Z 플립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열고 닫는 게 생각보단 귀찮지 않습니다. 알림이나 이런 걸 왔을 때 여기는 디스플레이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미리 보기가 조금밖에 안 보여서 작은 알람이 왔을 때도 이렇게 켜서 확인을 해야 되고,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평소에 사용할 때도 그냥 일반 바 형태 스마트폰은 이렇게 터치 한번 아니면 버튼 한번 누르면 바로 켜지는데, 이거는 양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귀찮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한 손으로도 열 수 있긴 한데 여기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연약한 아이라서 한 손으로 열면 디스플레이에 충격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두 손으로 여는 걸 지향합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귀찮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직접 구매하고 보니까 전혀 귀찮지 않았어요. 오히려 덮고 열고 하는 게 저는 재밌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심할 때 한 번씩 덮고 열고, 이렇게 덮고 열고, 덮고 열고, 이런 걸 오히려 많이 했어요. 둘째로 확실히 스마트폰 가격 대비 성능이 구립니다. 카메라라든지 APU라든지 쓰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최신 폰을 쓰는 게 아니고 철 지난 스마트폰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Z 플립 3가 나오긴 했지만 Z 플립 1, 2가 거의 동시에 나와서 그렇지 작년에 나온 스마트폰이란 말이에요. S20 정도, 그리고 아이폰으로는 11보다 늦게 출시한 제품인데 APU만 구리면 모르겠는데 카메라나 색감 이런 것까지 아쉽더라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미러리스라면 얘는 거의 액션캠 수준입니다. 너무 화질이 뭉개지고 그래서 얘로는 사진을 거의 안 찍게 되더라고요. 셋째로, 그럼에도 Z 플립이 갖는 감성은 정말 대단합니다. 보고 또 봐도 예쁘고 써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전자제품 쓰면 금방 질려하는 스타일인데 얘는 써도 그렇게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서브폰인데도. 넷째로, 최신 폰들처럼 이쪽에서 초음파 지문인식이 아니고 측면 전원부 버튼을 이용한 전원 버튼 지문인식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편했습니다. 제가 초음파 지문인식을 안 써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탁 열고 이렇게 탁 대면은 풀리더라고요. 저는 엄지를 이렇게 갖다 대는 것보다는 이렇게 측면에 검지를 갖다 대는 게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이게 이번 영상의 진짜 본론이에요. 바로 내구성이 정말 구대기입니다. 삼성의 Z 플립이나 Z 폴드 같이 폴더블 스마트폰은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와 내구성이 달라서 작은 충격에도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Z 플립을 애초에 구매할 때부터 훨씬 손상에 약하다고 삼성에서 이미 밑밥을 깔아놓고 판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구성이 약하니까 보상해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통하지 않게 해놨어요. 근데 사람들이 써보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에서 어떻게 했냐면 무상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까지 늘렸고, 그 2년 내에 디스플레이가 문제가 생기면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무상 교환을 무조건 해주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교환할 거 아니에요. 그 조건에 대해선 좀 이따가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내구성이 약한 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일반 스마트폰이랑 들어가는 디스플레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쪽 힌지 부분이랑 여기 디스플레이 부분, 이 앞쪽 부분 전체, 그리고 배터리까지 다 일체형인 거예요. 보통 스마트폰은 떨어뜨리면 내부 유리만 깨져가지고 그냥 보기만 흉하지 실제로 사용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 유리가 깨지는 게 아니고 이 액정 내부가 깨집니다. 그래서 얘는 실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고장이 나버려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중고 제품을 되게 좋아하고 항상 중고로 제품을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 중고 제품을 샀다가 중고 제품을 팔고 이러는데 감가상각을 최대한 덜 맞게 하기 위해서 제품을 되게 소중하게 쓰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저도 Z 플립 파손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폰을 깨트린 게 10년 전이에요. 지금보다 폰들이 내구성이 약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폰 3GS 시절, 그 전에 피처폰들까지 다 포함해서 제가 깨트린 처음이자 마지막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때 학교에서 케이스 씌우고 카톡하다가 그냥 툭 떨궜는데 그게 케이스가 분리형이라서 그런가 떨어지면서 충격을 폰이 다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때 액정이 깨지고 보험 처리를 해서 리퍼를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3GS 이후로 정말 다양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봤지만 그 이후로 10년 만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망가뜨려 먹은 거예요. 저보다 더 아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안 깨뜨려 먹고 사용하신 분들도 많을 건데,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이나 이런 데만 그냥 조금만 찾아봐도 수리받은 Z 플립 매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Z 플립 디스플레이의 문제를 겪었다는 거죠. 내구성이 약하고 그런 것까지 다 그렇다 쳐요. 근데 얘는 폴더블이잖아요. 그래서 케이스를 씌워도, 이게 제가 사용하는 케이스인데 이렇게 씌워도 가장 중요한 이 힌지 부분이 보호가 안 돼요. 근데 이 또 힌지 부분이 제일 무겁죠. 그러니까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힌지 부분이 이렇게 쿵쿵쿵쿵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도 일반 스마트폰 케이스는 여기서 이렇게 착용을 하니까 사방면을 다 잡아주잖아요. 근데 얘는 폴더블이라서 이쪽 부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를 잡아버리면 폰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말 이렇게 쉽게
그냥 빠져버립니다. 여기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걸려서 괜찮긴 한데 이쪽 부분은 거의 뭐 주머니에서 폰 꺼내다가도 그냥 쑥쑥 빠져버려요. 빠지면서 이렇게 바닥을 퉁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여기 엉덩이잖아요. 그럼 마찰이 되면서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폰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죠. 이거를 주머니 넣을 때는 이 힌지 부분은 무조건 이 밑으로 가게 해야 돼요. 그래야 꺼내면서 케이스가 빠지지 않으니까. 보통은 이 힌지 쪽을 잡고 뒷주머니나 이런 데 넣는데 이러면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꼭 힌지를 밑으로 가게 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넣어야 돼요. 진짜 겁나 까탈스러운 폰이에요. 그래서 이 힌지 부분을 보호할 수 없다는 건 남자로 치자면 중요 부위만 뚫어놓은 바지를 입는 꼴입니다. 제가 유리만 깨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파손이 됐을 경우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쪽 디스플레이에 검은색 점이 생깁니다. 근데 이 점이 처음에는 엄청 작아요. 근데 이게 작다가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지더니 이쪽에 줄이 생깁니다. 줄. 디스플레이에 줄이 생기는데 이게 처음에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 이래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조금 빡치긴 하지만 아 씨발 그냥 내가 잘 못 썼구나 여기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은 크게 없으니까 그냥 내구성이 약하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저희 회사에 있던 직원도 폰 산지 진짜 얼마 안 돼서 여기 한번 떨구니까 점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지플립의 내구성이 약한 거를 확인을 했고 삼성전자 AS 센터 직원이 지플립 사용할 때 무조건 보험을 들고 사용하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약한 폰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참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이 상단부 터치가 안 됩니다. 보세요. 상단부 터치를 하면은 상단바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려와요. 상단에 터치를 안 먹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죠. 불편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삼성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무상수리 도전을 해봤어요. 역시나 빠꾸먹었습니다. 무상수리를 받으려면 외관에 흠집이 없어야 돼요. 저는 케이스를 아무리 쓰고 있더라도 이 힌지 부분은 보호가 안 된다고 했죠. 또 문제는 저는 이걸 중고폰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이미 이 부분에 상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정말 무상수리를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는 이 떨궜을 때 힌지 부분에 상처가 남느냐 안 남느냐 정말 개인의 운에 달린 겁니다. 내가 하필 땅바닥 같은데 그런 데다가 떨궈가지고 핸드폰이 파손이 됐다 이러면은 무상수리 못 받는 거고요. 그냥 방바닥같이 매끈한데 말랑말랑한데 떨궈가지고 파손이 됐다 하면은 무상수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 지플립은 처음부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운명은 정해져 있었죠. 중고로 구매했는데 살 때부터 흠집이 있었고 이게 떨궜을 때 당장 파손이 된 게 아니고 떨군 다음에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이 증상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때 파손된 게 시간이 지나면서 악화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무상수리가 불가능해서 수리비 44만원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돈을 주느니 이 파손폰 판매를 하고 중고로 제트플립 사는 게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에 그냥 안 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단바 안 눌리는 것까지는 정말 불편하긴 했지만 그냥 참고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저랑 비슷한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알아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상단바를 다른 터치 제스처로 불러올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좌측 밑부분을 슬라이드하면 이렇게 상단바가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은 조금 가리지만 메인폰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 그리고 또 상단바도 이렇게 대체로 사용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는 또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더 증상이 악화되었어요. 이 검은 점이 생긴 곳 있잖아요. 이 밑으로 터치가 잘 먹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비읍과 1이 안 눌려요. 그래도 어떻게 사이드로 이렇게 살짝 누르면은 터치가 가능한 수준이라서 이것도 참기로 했습니다. 근데 정말 참지 못할 문제가 터졌어요. 유령 터치 현상이 생긴 겁니다. 봐봐요. 이게 구글 이거 봐봐요. 저 터치를 안 했는데 막 자기 맘대로 터치가 돼요. 평소에는 아무리 눌러도 상단바가 안 나오는데 지 맘대로 상단바가 나옵니다. 무슨 유령이 미친놈처럼 여기저기 막 누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증상이 완화되었는데 아까 보셨죠? 이게 심할 때는 사용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막 계속 움직이다가 틈이 생겼을 때 이렇게 다다다닥 조작을 해야 될 정도로 유령 터치 현상이 굉장히 잦게 일어났어요. 누가 보면 원격 조정하는 줄 알 정도로요. 이거는 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네. 고민을 했어요. 노트 8이 10만원대로 중고가가 엄청 저렴하던데 사려고 알아봤습니다. 노트 8을 사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 지플립의 감성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조플립을 다시 샀습니다. 대신 이번엔 좀 신중하게 구매를 했어요. 깔끔하게 관리가 된 지플립보단 수리받은 지플립을 구매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디스플레이 및 힌지가 일체형이라 수리를 받으면 전면부 전체와 배터리까지 새 것이 됩니다. 둘째로 수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로 다시 보증기간이 들어갑니다. 셋째로 그럼에도 그냥 관리가 잘 된 지플립이나 수리를 받은 지플립이나 가격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넷째, 외관상 아무리 관리가 잘 된 폰이라도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지 모르잖아요. 당장은 이상이 없어도 제 폰처럼 어느 순간 갑자기 고장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나면 다행이겠지만 그 이후가 되면 정말 끔찍하죠. 특히 지플립은 나온 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최초 통화일이 20년도 초반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년만 되면 무상수리가 불가능해지는데 무상수리 끝나는 기간에 맞춰서 갑자기 팍 고장난다? 이러면 정말 끔찍하죠. 제가 실수로라도 또 떨궈서 흠집이 나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원래 충격이 가해져서 무상수리가 가능한 건데 제가 흠집을 내서 무상수리가 불가능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제가 떨궈서 충격이 생겨서 무상수리를 못하게 되는 건지 어떤
어떤 쪽인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번 Z 플립처럼 아예 새 상품과 비슷한 제품을 구매해서 억울한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을 완전 차단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고장내면 제 잘못이잖아요. 이 폰을 샀을 때처럼 억울한 감정이 조금 덜 들 것 같아요. Z 플립을 다시 구매하면서 알아봤는데 Z 플립 3의 출시로 Z 플립 1의 가격이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만원 정도만 감소했더라고요. 아무래도 Z 플립 3는 기본 폴더블 스마트폰 사용자보단 일반 스마트폰 사용자들 중에서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 이 미러 퍼플 색상을 45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퍼플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데 나쁘지 않은 가격에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것마저 박살나면 저는 폴더블 폰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해온 이 Z 플립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자가 여기가 좀 비어요. 왜 비는지 모르겠는데 좀 빕니다.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Z 플립 블랙 색상의 박스인데 뭐가 비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아, 여기 이게 없네요. 이 쿠션. 제조일은 20년 1월입니다.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짠. 원래 깨끗했는데 제가 아까 종고거래 확인해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만져가지고 지문이 좀 생겼습니다. 구성품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 충전기, 이거 제가 쓰지도 않는데 아무튼 충전기 이거랑 기기 본품입니다. 보시면 리퍼 받은 다음에 거의 사용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여기 디스플레이까지 다 필름이 붙어있고 여기 보시면 힌지에도 필름이 붙어있습니다. 이 필름을 안 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붙이고 사용을 할 생각입니다. 확실히 퍼플이 더 이쁘긴 하네요. 조금 여성스럽긴 한데 제가 사용하던 미러 블랙과의 비교입니다. 예쁜 거는 취향 차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퍼플이 더 이쁘기도 하고 블랙을 쓰면서 느꼈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이게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지문이 너무 잘 보이고 지문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먼지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핸드폰이 너무 지저분해 보입니다. 차도 검은색은 조금만 더러워져도 티가 많이 나잖아요. 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지저분하게 티가 많이 나서 그냥 퍼플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먼지가 달라붙어도 티가 덜 날 것 같아요. 힌지가 새 거라 그런가 여기 훨씬 더 뻑뻑하고 탄력이 좀 더 좋아요. 새 거 느낌이 확실히 납니다. 반면에 블랙은 힌지가 많이 달아서 그런가 와 흐물흐물합니다 그냥. 저는 이제 Z 플립 퍼플로 서브폰을 바꿔서 사용할 겁니다. 너는 정말 깨지지 마라. 그럼 이제 이 친구를 리박싱을 할 겁니다. 파손폰이라서 얼마에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중고거래는 가격만 맞으면 사갈 사람이 있으니까 얘도 리박싱을 해서 판매를 해보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로 구매한 퍼플이 박스가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그냥 이 퍼플한테 몰아주고 얘는 안 좋은 거 갖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스도 교체를 할 겁니다. 이게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Z 플립 블랙의 박스인데 이거 정말 깔끔하죠. 근데 이 박스를 이 퍼플이 갖고 블랙은 이 퍼플에 리박싱을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정상 사용이 불가능한 폰이기 때문에 풀박의 메리트가 거의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바에는 미러 퍼플을 풀박으로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얘는 이 메간 케이스가 없죠. 케이스를 일단 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뚜껑도 사실은 얘가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이 블랙 색상을 퍼플 뚜껑으로 쓰고 싶어요. 근데 여기 글씨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뚜껑은 그냥 제가 그대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이 설명서 박스는 얘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질구레한 이런 것들도 다 여기다가 넣어주고 뭐 여기 뭐 케이블이니 뭐 이것저것 있는데 이것도 다 퍼플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아 근데 이 Z가 보라색이 아니라 좀 아쉽네요. 어떡하지? 안 이쁜데? 이거 그냥 블랙에 줘야겠다. 이건 그냥 플립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미러 블랙은 초기화를 진행하고 그냥 대충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얼마에 팔리려나? 사실품 포함. 박스는 매트한 블랙 색상입니다. 시그니처 컬러인 미러 퍼플은 검은 박스에 보라색 글씨가 쓰여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건 미러 블랙이기 때문에 전체가 검습니다. 미러 블랙